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지난 1일에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항고심이 파기 환송되고 또 2일 날에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파 민심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대선파는 민심이 뒤집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월요일이면은 리얼미터가 나오는데 이 리얼미터 이전에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리얼미터하고 동일한 시간대에 조사한 리서치 뷰가 정기조사했는데 저희가 방송으로도 해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후보와 범보수 그러니까 제3지대 범보수 단일 후보 간의 양자 대결을 붙였더니 단일 후보가 47, 이재명 43으로 아마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후 12.3 비상계엄 이후 이재명을 이기는 첫 이런 역전 조사가 나왔습니다. 중도층에 있어서도 이재명이 그동안 거의 뭐 국민의힘 후보하고는 배 이상 차이를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재명 43, 단일 후보 44가 나왔어요. 또 국민의힘은 4%가 올라갔고 38, 민주당은 5%가 떨어져서 39, 박빙의 이런 접전 양상을 보였는데 지금 같은 기간에 조사한 리얼미터가 5일 날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아주 그냥 폭등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42.1%, 한 주 전보다 무려 4.7%가 폭락이죠, 폭락. 한 퍼센트로 말하면 한 10%가 폭락해 버렸어요. 국민의힘은 41.6%로 7%포인트가 올라갔어요. 폭등이죠. 폭등을 했어요. 7%가 올라간다는 거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5월 1일 날 판결이 중요한 거죠. 근데 대법원이 사실 앞으로 뭐 파기환송해서 고법에서 다시 하고 다시 대법원으로 와서 재상고해서 결정은 내리겠지만은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목조목 지적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후보는 그 말이 한마디로 공직선거 후보 자격이 없다. 그 말이죠. 너는 집에 가라. 감옥에나 갈 준비해라. 이 소리거든요. 다만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하려면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된다는 거지. 사실상 퇴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거기다가 5월 1일 날에 의해서 5월 2일 날은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가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낭만만 했었는데 적을 패퇴시키는 동시에 쓰레기를 치우는 동시에 보수에도 희망이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리서치 비에서는 단일 후보만 되면은 4% 차이로 지금 조사에서 이렇게 이긴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단일 후보가 돼서 컨벤션 효과라든가 시너지가 나기 시작하면 그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단일화가 아직 안 돼서 그렇지 단일 후보가 돼서 새로운 컨벤션 효과까지 밀어붙이고 이제 국민이 더 이상 갈라져 가지고는 나라 망한다. 그리고 개헌 꼭 하겠다. 나 대통령 5년 안 채우고 한 3년 하고 퇴임하겠다. 이렇게 해서 개혁을 약속하고 감동적인 단일화를 한다면은 완전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완전히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대법원 재판이라든가 2일까지니까. 완전히 반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하고 조국당하고 진보당 합쳐서 45.3%.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좀 가까운 개혁신당 이준석 있는데 합치면은 45.1%. 그러니까 0.2% 차이는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좌파들은 지금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골든크로스 우위로 치고받고 있고 한쪽은 떨어지고 있고 어떻게 성산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은 대선에서 보수가 절대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아라. 예? 이 뭐 조갑제니 뭐 이상한 사람들, 정규제니 이상한 사람들이 초치고 재뿌리고 뭐 윤여준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보수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정신을 유지한다면은 지금 거의 다 뒤집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2주 연속 지금 네. 하락을 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을 네.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정권 교체나 예. 또 정권 연장이냐 여기서도 또 똑같은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권 교체로는 지금 5.3%가 뚝 떨어졌어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요. 예. 정권 연장론은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계속해야 된다는 거는 5.1%가 올라갔어요. 한주보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보다 한 8, 9%가 아직 높아요. 전에는 한 20% 차이 그렇죠. 났습니다. 20%씩 그렇죠. 최하 10% 예. 이상이에요. 비상계엄을 했고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당했으니 정권 연장론이 힘받기가 좀 어렵죠. 예. 어려운데 지금 교체론보다 연장론이 자꾸 이게 치고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나 김문수나 앞으로 단일화 과제는 남아있지만은 이렇게 우리나라를 바꾸고 나는 내 자신을 안중근 의사가 북구시로 썼잖아요. 견리사의 예? 이익을 볼 때는 예? 의의를 생각한다. 예? 견위 수명 위급을 봐서는 내 목숨을 바친다.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은 저는 보수가 얼마든지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길 가능성이 갈수록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게 여론조사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3자 예. 가상 대결도 했어요. 네. 여기서도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거의 50%가 예. 전부 넘었고 예. 국민의힘 후보고 이렇게 가상 대결 붙였죠. 그렇죠. 이준석까지 예. 포함해서. 예. 그래가지고 격차가 적게는 20%, 많게는 30%까지 났는데 이번에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 3자 대결 많이 줄었죠. 예,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했을 때는 이재명이 한 46.6%, 그리고 김문수가 27.8%. 아직 뭐 좀 차이는 납니다만은 많이 올라갔고 이준석이 한 7.5%. 이제 한덕수 후보가 보수 대표로 나왔을 때 3자 대결. 예. 김문수가 46.5%고 한덕수가 34.3%. 한 2% 정도 차이 나요. 12.2. 예. 그리고 이준석이가 5.9%. 예.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보수의 경쟁력이 가장 높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준석이 예. 뭐 한덕수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예. 거기까지 단일화가 그러니까 예. 빅텐트가 쳐지면은 40%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뭐 이재명하고 별 차이가 없는 별 거죠. 차이가 없죠. 네. 예. 거기다 뭐 또 이낙연까지 그렇죠. 붙어준다고 한다면은 거의 박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51대 49로 가지 않겠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도 있었네요. 네네. 한덕수 후보가 30.0, 예. 김문수 21.9예요. 네네. 한 9% 정도. 네. 이것은 이 3자 가상대결이라든가 이런 그 차이하고 지금까지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그 격차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그렇죠.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7, 8% 이렇게 차이가 늘 나더라고요. 네. 한덕수 후보가 항상 좀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그게 아무래도 국정 경험을 직전까지 좀 했다는 거하고 통상 마찰이라든지 관세라든지 뭐 이런 것 또 개헌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게 좀 가점을 좀 받았고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선택은 했습니다만은 탄핵을 반대한 쪽이거든요. 네. 탄핵을 반대한 쪽이고 친윤 등을 좀 얻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도라든지 이쪽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한계가 있죠. 그렇죠. 저희만 해도 제가 기자할 때 김문수 경기지사 할 때마다 우리나라에 저렇게 훌륭한 대통령감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동훈 후보하고 TV 토론할 때도 보니까 이게
이 귀도 잘 안 들려서 네. 자꾸 반복하고 좀 이런 게 아무래도 좀 감점 요인은 좀 되지 않았나. 한동훈의 물론 뭐 저 배신자 프레임은 그 극복은 좀 한동훈이가 못했죠. 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기긴 이겼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라든지 또 정광훈 저 사랑제일교회 목사하고 또 광화문에 같이 손잡고 네. 했다는 거 이런 게 아무래도 중도 확장성에서는 젊은 층에 대한 확장성이나 약간은 좀 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지금 유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수학연설에서도 네. 그 서두에 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예. 뭐 좋죠. 네. 그런데 그런 이념성을 앞세우는 게 과연 지금 맞느냐는 그렇죠. 것도 있고 네. 뭐 일자리 대통령, 네. 뭐 청년 대통령, 그렇죠. 무슨 대통령 하는데 자유통일 대통령이 되겠다 해서 이게 자통당 원래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자유통일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뭐 평화통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참 아직도 어떤 이념적인 편향성에서 조금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조금 주더라고요. 그렇죠.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 꿈, 예. 도전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국민들은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실용과 경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재명도 그렇죠. 허다못해 이념이 밥 먹어주냐 하면서 그렇죠. 예. 우크릭을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뽑아주면은 우리 삶이 달라질까 예. 그런 희망. 물론 김문수 후보도 그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약점도 없고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분이죠. 청렴한 훌륭한 사람이고 분입니다. 민주화 운동에서 감옥도 여러 번 가고 하여튼 우리가 이 사회에 존경할 만한 어른인데 그것만 갖고는 일부분이라 이거죠. 예, 국민들한테 가슴을 좀 뜨겁게 달구는 정말 지금 요새 저녁 때 식당 가면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뭐 스크린 골프장도 사람들이 신이 안 나니까 그 오르지도 않고 노래방에도 사람들이 안 온대요. 그래요? 이러면은 국민들을 좀 신명나게 우리 좀 한번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쪽으로 좀 어필하는 걸 해야지 자유 통일 그거가 물론 핵심 가치고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건 좀 뭔가 국민들 가슴을 울리기는 좀 아니라 이거죠. 좀 미흡하죠. 그렇죠. 대통령 선거도 국민들이 꼭 옳은 것만 뽑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가슴에 더 닿는 걸 뽑는 거지. 가슴에 닿고 네. 또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네. 어떤 이익이 올 것인가. 그렇죠. 그 이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제시하는 정책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또 받아들일 만한가 그런 것들이 더 중점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더 중점을 두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 단일화가 안 된 상태에서 각자 뛰고 있는데 이재명은 벌써 통합 단일화 후보가 돼가지고 전국을 전국을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누비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이가 사기꾼이고 사탄이고 이 나라에 없어져야 될 정치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다니면서 손잡고 악수하고 왜 나를 미워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거기에 또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또 국민의힘과 무당층 이른바 역선택을 제외한 여론조사도 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한덕수 후보는 49.7, 김문수 후보는 24.2예요. 거의 배 이상으로 지금 차이가 나요. 일반 여론조사에는 아무래도 역선택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계열이라든가 진보 좌파 쪽에서 역선택을 하는데 국민의힘과 무당층 이번에 국민은 대선 후보를 뽑는데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 대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갖고 거기서는 한덕수와 김문수 차이가 뭐 배 이상으로 이렇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5일 결단 그러니까 이재명 파기환송 심이 이루어지고 한덕수 등판 효과 거기다가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의 컨벤션 효과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후보 지지율도 그렇고 대역전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다음 조사에는 이 차이가 더 이제는 국힘이 완전히 앞서고 민주당 이제 더 떨어지는 게 가속화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봐야겠죠. 민주당 지금 반응 봐요. 거의 어버이 수령 김일성 죽었을 때 북한 모습 같지 않아요? 거의 뭐 말이 안 되는 거. 조희대 대법관을 원장을 왜 탄핵을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볼 때는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재판보다 그 이후 민주당의 움직임이 더 실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트가 다시 살아나 가지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